자, 우리가 이제 나당 동맹이다라고 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 나당이니까 누구하고 누가 손을 잡은 거야? 신라랑 당이 손을 잡았다, 그지? 우리가 어제 배웠던 것 중에서 남북 세력과 동서 세력이 있었던 거 기억하죠? 남북 세력 하게 되면 어떤 애들이었지? 그지? 자, 남북 세력 하게 되면 이 위쪽에 있는 돌궐, 그 다음에 고구려, 그 다음 백제, 그 다음 외가 있었다. 그지? 맞니? 자, 얘들이 같은 쪽이었고, 그 다음에 수나라, 당나라, 그지? 수당과 이쪽에 있던 신라가 있었다. 맞지? 자, 이렇게 손을 잡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력을 뭐라고 불렀고, 남북 세력이라고 불렀고, 그지? 그 다음에 이쪽으로 돼 있는 이 세력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더라? 동서 세력이라고 불렀다. 그지? 자, 이렇게 남북과 동서 세력이 손을 잡고 있었다는 거야. 그렇잖아?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자, 당과 신라가 손을 잡았다는 거죠. 누구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이 남북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당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결성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당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결성되었느냐 하는 거지. 이 상황에서 나당연합이 어떻게 결성되었느냐. 자,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첫 번째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나당 동맹이 체결되게 되면서 자, 이유는 백제가 신라를 공격했다는 거죠. 백제의 마지막 왕이었던 의자왕이 신라의 대야성 등의 40여 개의 성을 빼앗았다. 그래서 신라가 많은 성들을 빼앗기면서 김춘추가 고구려로 가서 백제를 물리쳐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라를 도와달라. 그런데 이 6세기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진흥왕 때 고구려 땅을 빼앗아가지고 함경도까지 진출해 있었단 말이에요. 신라가. 그러니까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원래 고구려 땅이든 함경도 지방의 땅을 내놔라. 그러면 도와줄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김춘추의 입장에서는 땅을 뺏길 이유가 없잖아.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다. 내가 왕도 아니고 말이지. 저 선덕여왕 폐하한 데 가서 물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연개소문이 야, 네가 칠근자인데 뭘 물어보기는. 응? 그러면서 얘를 어떻게 하니? 감옥에 가두어 버리죠. 김춘추가 깜빡이 갇혔어. 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목이 날아가게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김춘추가 도망을 치죠. 도망을 쳐가지고 당나라로 가는 배를 타고 가서 당나라에 가가지고 백제를 좀 물리쳐달라. 그러니까 당나라에서는 니 뭐 줄 낀데 내한테 이거 아니야. 뭐 줄래? 했더니 김춘추가 뭐라 그랬어? 원래 우리 땅은 그지? 나는 뭐 큰 땅에 대한 욕심이 없다. 원래 지금 가지고 있는 땅 대동강 이남의 땅만 우리 주면 고구려 땅 니 줄게. 이래 된 거야. 그지? 그게 당나라 입장에서도 딱 가만히 보니까 나쁘지 않은 행동. 왜? 저 아버지가 고구려 치고 가다가 뭐 죽었잖아. 눈 빠져가지고. 안 그래도 기분도 나빠 있는데 아버지가 절대 고구려 치지 마라 했는데 신라까지 와가지고 도와줄게. 같이 공격하자. 기쁘단 말이야. 그런데 고구려에서 뭐 한 놈 넘어와가지고 우리 동생 저거 좀 죽이도 내가 다 가르쳐줄게. 이런 경우가 어딨노? 그래서 알았다 도와줄게. 그럼 고구려를 치기에 앞서서 뭐부터 쳐야 돼? 힘 약한 백제부터 쳐야 될 거 아니야. 고구려를 괜히 쳤다가 백제가 밑에서 공격을 하게 되면 협공을 당할 수 있으니까 힘 약한 백제부터 치자. 그래서 백제를 먼저 공격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백제가 660년에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660년에 멸망을 하게 되고, 자, 이어서 8년 후에 668년에 평양성이 함락되면서 멸망하게 되죠. 자, 백제가 이렇게 멸망을 하고 나니까 백제에서도 뭘 했겠니? 가만히 있지 않단 말이야. 엉겁결에 나라가 지금 사비성이 함락해서 멸망을 했는데 원래 백제하고 친하던 애들이 있었잖아. 외잖아. 그지? 외의 왕족이 백제계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외에서는 원군을 보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외에서 군대를 보내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백강전투입니다. 자, 그래서 백강에서 전투를 벌였죠. 이 백강이 지금은 백강이 없어요, 강일업이. 지금은, 너가 거기서 부여 쪽에 가면 강이 하나 흐르는 게 있어. 부여에 흐르는 강이 이름이 뭐지? 백마강. 그 백마강이 백강이에요. 그래서 그 백마강을 따라서, 거기 올라오면 부여의 궁성으로 가잖아. 그지? 그 강을 따라서 왜군이 군대를 끌고 온 거야, 도와주려고 했는데 나당연합군이 막은 거죠. 그래서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백강전투에서 외 원병이 패배함으로 인해서 백제는 완전히 멸망해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등장한 것이, 자, 그래서 백제와 고구려는 부흥운동을 했는데 백제의 부흥운동은 어떠했냐? 주류성에서 폭신과 도침이, 임존성에서 흑치상지가 부흥운동을 했고, 왜가 도와주러 왔다. 앞에서 무슨 전투? 선생님 무슨 전투? 그렇지. 백강전투에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그지?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구려는 어떻게 저항했느냐? 668년에 멸망하고 나서 한성에서 건모잠이 안성과 함께 고구려 부흥운동을 벌였고, 이 안성은요, 건모잠을 죽입니다. 건모잠을 죽이고 신라의 도움을 받아요. 신라의 도움을 받아서 신라에서 나라를 세워줍니다. 전북 익산에다가, 금마저에다가 보덕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줘요. 신라가 왜 고구려의 나라를 세워줬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유가 뭘까? 왜 갑자기? 그렇지.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얘들 쳤단 말이야. 그지? 치고 났더니 당이 뭘 요구를 하니? 자,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에 땅을 줬단 말이야. 그지? 고구려가 무너지면서 당이 여기에다가 땅을 차지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안동도호부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했어요. 네. 안동도호부 평양에다가. 자, 그러면 이거는 원래 약속이니까 상관없단 말이야. 밑에 땅만 신라한테 주면 돼. 그런데 당나라가 여기 백제 땅에는 뭘 세웠냐면 웅진도독부에 5개 도독부. 그래서 웅진도독부를 세웠어요. 웅진도독부와 오도독부라는 걸 세웠는데 어쨌든 여기 세웠어. 그 다음에 신라 땅 경주에도 와가지고 계림도독부라는 걸 세웠어요. 그렇지. 자, 이렇게 되니까 신라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 새끼들이 왜? 그지? 별로 상큼하지가 않아. 아니 이 땅은 신라 땅인데 얘들이 여기다가 도독부를 세울 이유가 없잖아. 이 도독부를 세운다는 것은 당나라의 관청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들의 머릿속에, 당나라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니? 웅진과 계림 도독부를 세워서 이 땅마저도 당이 가지겠다는 거야. 그렇잖아. 자, 이것을 알고 있던 신라의 입장에서는 얘를 치고 얘를 쳐서 이 땅을 신라 땅으로 완전히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얘들의 힘은 크지 않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야. 안동도 호부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자, 중국에서 당나라 시대에는 지방에 절도사들을 파견을 하면서 그 절도사들이 그 지역을 다스리게 했단 말이야. 그 절도사들이 다스리는 지역을 도호부라 그랬어. 도호부라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 치면 일종의 군단 같은 거야. 일개 군단 정도의 병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도독부는 뭐냐면 그냥 관청이야. 행정관청이야. 그게 뭐 물론 도독부 안에도 병사가 있기는 해. 창원시청 같은 거야, 느낌상. 이런 것들 하나씩 설치를 해놓은 거야. 자, 그런데 위에 군단 사령부가 있단 말이야, 평양에. 그럼 여기에 병사가 제일 많을 거 아닌가? 그지? 그런데 여기를 신라가 치면 이 안동도 오부가 내려와가지고 신라를 공격할까, 이가? 그지? 그러면 얘가 내려와서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던 신라에서는 안성이 투항을 해오자 잘 됐다. 그러면 이 전북 익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 금마저라고 하는 곳에다가 나라를 세워라. 네 고구려 다시 부흥하고 싶잖아. 나라 세워라. 내가 도와줄게. 이거야. 여기 안승이 오케이. 금마저에다가 그러면 보덕국이라는 나라를 세우자.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보덕국을 세운 거야. 이 보덕국의 목표는 뭐겠어? 그렇지.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회복하는 거 아니겠나? 렛츠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안동도읍은 뭐하고 싸워야 돼, 지금? 그렇지. 고구려 애들이었던 보덕국 애들하고 싸워야 되지, 이렇게. 그럼 여기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 병력을 보낼 수가 없는 거야. 이 틈을 타서 신라가 웅진도덕부와 계림도덕부를 공격한 거야. 그래서 이 땅을 다 차지했잖아. 이제 다 차지하고 나면 보덕국이 필요하지 않아? 필요 없지. 여기 다 차지했는데 보덕국도 아웃 시켜보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덕국이라는 것을 세우게 해줬다더라 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다음으로 보시면 나당전쟁과 삼국통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라가 당나라와 전쟁을 벌이게 되지요. 자, 그러면서 왜 전쟁을 당나라와 벌이게 되었느냐 하는 부분은 뭐 간단하잖아. 왜? 신라 땅을 넘봤기 때문이지. 당의 한반도 지배 야욕 때문이었고, 그래서 신라에서 나당 전쟁을 벌였지. 전투 이름은 매소성과 희벌포 싸움이다. 자, 이것을 통해서 통일을 완성했다 하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데 대해는 의도 있고 한계도 있단 말이야. 자, 이것을 같이 좀 봐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의는 한계는 뭐냐? 외세를 끌어들였다는 거죠. 당을 끌어들였다. 자기 스스로 물리친 것이 아니라 당을 끌어들이다 보니까 대동강 이남 지역에 국한되는 불완전한 통일이었다. 고구려 땅 다 줘버렸잖아. 자, 그 다음에 의는 뭐냐 그러면 좋은 건 뭐냐? 자주적인 통일을 달성했다. 나당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다 이 말이야. 거기에다가 삼국의 문화를 융합하는 새로운 민족 문화를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요게 장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국의 통치 체제에서 보시게 되면 얘들은 그냥 외우시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고구려는 대대로가 제가 회의를 열었고요. 됐니? 백제는 16개의 관등이 있었고 상좌평이 있었고 정삼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는 22담로가 있었어요. 어느 왕 때였지? 그렇지. 무령왕 때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했다더라. 자, 신라는요 17관등인데 얘들은 골품제죠. 그래서 능력에 따라서 관직에 오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지? 자, 상대등이라는 애가 귀족회의를 주관했고 화백회의가 있었다. 됐니? 자, 요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쌤이 요렇게 끄는 부분들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는 큰 의미 없습니다. 자, 대표 기출 문학 분석 한번 해봅니다. 자, 삼국의 사회, 경제, 문화에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삼국의 사회와 경제, 사회 모습 했습니다. 삼국의 사회 모습에서는요, 다른 거는 놔두시고, 어쨌든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신분제도가 확립이 돼 있었겠지. 자, 그러면서 귀족과 평민과 천민이 존재했겠지. 맞니? 귀족은 경제적인 특권을 누렸겠지. 돈 많이 받았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시급과 노급이라는 토지를 받았다. 시급은 귀족들에게 주는 땅이고 노급은 관직에 있으면 주는 땅이야. 이거는 그냥 귀족에게 주는 땅이고 얘는 관직에 있으면 월급 비슷하게 주는 땅인데 이 시급과 노급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는 곡식을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수조권하고 그 다음에
농사는 귀족이 짓는 게